요즘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드시나요? 사실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요즘 들어 모든 것이 귀찮고 식사 시간조차 괴롭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년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우울감이 당신의 뇌를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뇌의 기능을 직접 공격합니다. 심지어 치매보다 먼저 찾아와서 뇌의 우울성 가성치매라는 치명적인 병을 만들어내죠.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고 혼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긴 우울의 신호들이 실제로는 자녀에게 평생 후회가 될 만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를 좀먹고 있는 노인, 우울증이 보내는 위험신호 5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병원비 걱정 없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 없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검증된 습관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2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 수 있는 비밀,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인 우울증이 보내는 위험신호 5가지를 5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절대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만 빠져도 위험하니까요. 자, 5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실수이자 증상입니다. 바로 원인 없는 통증입니다. 여러분, 동네 병원에 가보시면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뭘 가장 많이 호소하시나요? 머리가 아프다, 속이 더부룩하다, 허리가 쑤신다 같은 신체 통증입니다. 무릎, 어깨, 소화불량 등 온갖 곳이 아프다고 하시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통증은 늘었는데 정작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구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울증이 근육과 관절을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울한 감정을 통증으로 해석하는 뇌의 오작동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박경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소화제를 드셨고 위 내시경도 수차례 하셨지만 의사들은 신경성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셨고 그곳에서야 놀라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장이 아픈 게 아니라 깊은 우울증이 폭통으로 나타난 거였다는 진단이었어요. 그동안 드셨던 10가지가 넘는 소화제와 진통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간에 부담만 줬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시작하자 6개월 만에 폭통이 사라지고 소화제를 끊으셨어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 환자의 60% 이상이 우울감을 느끼기 전에 신체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먼저 호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문제나 만성 두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나 지금 위험해라는 구조 신호인데 우리는 이것을 엉뚱하게 소화불량이나 관절염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통증에 집착하다가 진짜 우울증을 키우고 치매의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증 일기를 쓰세요. 매일 아픈 부위와 그 강도를 기록하세요. 만약 통증이 명확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픈 부위가 계속 바뀌는 경우라면 잠시 진통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 단 5분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뇌가 통증 대신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서 통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박경호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통해 약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 4위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무감동입니다. 99%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체념하는 그 증상인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좋아하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화투, 손주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는 기쁨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없고 지겹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우울증의 핵심 증상인 묵해감증입니다. 뇌의 쾌락 중추가 마비된 것과 같아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손맛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특히 손주들이 오면 잔치상을 차리는 게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부엌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귀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기력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던 일에서도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우울증이 시작된 거였어요. 결국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방에만 계셨고 대화도 단절되면서 급격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셨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할머니는 무감동으로 인해 뇌를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직결되었습니다. 미국 노인학 저널 연구를 보면 무감동을 겪는 노인의 경우 5년 내에 중증 우울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무감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게으름이나 의욕 상실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분 행동 예약을 하세요. 우울증은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병입니다. 동기가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먼저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재미가 없어도 일단 5분만 해보자라고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 5분, 밖에 나가서 햇볕 쬐기 5분, 손주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기 5분. 이 5분짜리 행동이 뇌의 쾌락 중추를 다시 자극하고 무감동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주변에 이 무감동이나 원인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이 정보가 한 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더 많은 분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3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겪으면 당연히 수면제를 찾는데 실제로는 이 수면 패턴의 변화가 여러분의 감정 조절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 우울증이 보내는 수면 신호는 2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심한 불면증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 과도한 수면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자도 피곤한 거예요. 이 2가지 패턴 모두 뇌가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민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이 깬 후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새벽 4시의 불안은 낮의 불안보다 훨씬 강렬하고 치명적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새벽의 불안 때문에 낮에는 극도의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결국 밤에는 불안, 낮에는 무기력이라는 덫에 갇히게 된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만성적인 수면 분절, 그러니까 잠이 자주 끊기는 현상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의 퇴화를 40%나 가속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잠이 깨서 불안을 느끼는 행동은 우울한 감정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생체 시계 오작동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는 감정 쓰레기를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 쓰레기가 낮까지 이어져 우울을 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 위생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억지로 수면제를 드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뇌가 규칙적인 리듬을 기억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완전히 끄세요. 특히 뉴스와 같은 자극적인 정보는 뇌를 깨웁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세요. 5분만 쬐어도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민철 할아버지는 수면 위생법을 지키면서 새벽 불안을 극복하고 깊은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맑아지고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더 위험합니다. 바로 치매와 우울증을 가르는 핵심 신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라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는 보통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인정하거나 심각하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괜찮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 즉 가성치매 환자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나는 이제 끝났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 거다라고 끊임없이 과장하고 자책하며 심각하게 호소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세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나 이제 치매인가봐, 방금 약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라고 우셨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기억력 자체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혔던 것은 기억력 저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 즉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집중력과 실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지 기억 창고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했고, 그 자책감이 다시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셨죠.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노인성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 중 실제 치매가 아닌 경우에 70%가 기저에 우울증 같은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성치매를 방치하면 우울증이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실제 치매 발병 위험을 2.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보다 더 무서운 우울증의 함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와 감정 분리 운동을 하세요. 기억이 잘 안 날 때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서 힘든 건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건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기억력 자체보다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더 큰 문제예요. 기억력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루에 있었던 좋은 감정을 3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뇌가 기억력 대신 긍정적인 감정 회로를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주변에 이걸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그 행동이 실제로는 합법적 자살이나 다름없거든요. 바로 급격한 식욕 및 체중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식욕의 급격한 변화는 가장 확실한 생명 위협 신호입니다. 우울증은 식욕을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폭식으로 몰아가는 2가지 극단적인 길을 택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한 건 식욕 감퇴와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0세 정문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스스로 나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자리를 피하셨고 한 달 만에 5kg 이상 체중이 빠지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도의 자기 비하와 자가 격리의 신호였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자 할아버지는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일반 질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인한 자기 방치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급격한 체중 감소는 단순한 우울을 넘어 자살 위험도를 가장 높이는 신체적 징후이기도 합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원인 불명 체중 감소는 40% 확률로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 또는 자살관념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양실조는 뇌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끊어 인지 기능을 가장 빠르게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치매를 앞당기는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공동체 만들기를 하세요. 우울증 환자는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식사를 혼자 하는 고립된 행위가 아닌 사회적 의무로 바꿔야 합니다. 매끼 가족이나 친구 혹은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드세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식사를 거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식사량을 체크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방치하려는 우울증의 힘을 꺾을 수 있습니다. 정문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식욕을 회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신호만 바꿔도 여러분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노인 우울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와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5위, 원인 없는 신체 통증. 해결책은 5분 심호흡과 통증 일기 쓰기입니다. 4위, 삶의 재미를 잃는 무감동. 해결책은 5분 행동 예약으로 동기부여 만들기입니다. 3위, 심각한 수면 패턴 변화. 해결책은 수면 위생법을 지키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아침 햇볕 쬐기 말이죠. 2위, 과도한 기억력 저하 호소, 즉 가성치매입니다. 해결책은 뇌와 감정 분리 운동으로 자책을 멈추는 겁니다. 1위, 급격한 식욕 및 체중 변화. 해결책은 식사 공동체 만들기로 영양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어야 할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우울증을 방치하면 치매를 앞당기고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병원비 걱정 없이, 수술 걱정 없이 20년 더 젊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